이영에게 이영집이란?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고민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채널에서 일을 잘하는 법, 똑똑하게 일하는 법을 아주 메인 테마로 다룰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셔야 점점 회사에서 인정받고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일머리라는 거는 공부머리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일머리는요, 학력과 별 상관이 없어요. 전공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일머리는 진짜 개뿔도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머리를 갖출 수 있는가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시작으로 정말 일머리 없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수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백날 얘기해줘도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고집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집쟁이에 대해서는 사실 면접왕 이영이라는 채널에서 너무나도 피를 토하면서 전달한 적이 있어요. 혹시 면접왕 이영 채널의 고집쟁이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지금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현상을 알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일은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못해서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언어가 없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크로스로 체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무언가를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다른 의도로 가고 있다, 이럴 때 누군가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때부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존감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 거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건데, 이거가 마치 나를 지적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발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랬대.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못 받쳐서 그랬대.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대표적 특징 첫 번째, 남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는다. 즉 고집쟁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에 도움을 구하잖아요. 첫 번째랑 굉장히 연결되는 특징입니다. 나는 맞는데 제가 잘못하는 거야. 우리 상사가 꼰대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구려서 못 따라오는 거야, 나의 이 혁신적인 생각을.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거가 정말 이 전략과 의도에 맞는지를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데드라인을 못 맞춰요.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일들 반복되는 거가 일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좀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법도 한데 절대 안 물어봐. 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묻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겸손과 피드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없이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은 긴데 그에 비해서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요, 먼저 해야 될 거, 에너지 집중해야 될 거가 없기 때문에 제 시간에 업무를 끝낼 수도 없고 업무에 얼추 맞추긴 하지만 성과가 날 만한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설프게 흉내는 내지만 그 결과 자체가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탁월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야,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냥 일 쳐내는데 급급한 게 이런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우선순위를 잘 못 세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 나는 맨날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나는 우선순위 명확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맨날 없어서 허덕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일을 이 시간에 다 해? 다른 사람도 이런 일 못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 일을 다 하냐고 라고 투덜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일을 주는 매니지먼트, 즉 상사는 그런 것들을 얼추 고려해서 일을 배분하고 있어요. 아마 시간이 없다고 투덜투덜 대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이 다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아요. 그래서 항상 계획한 것보다 시간이 늘어지거나 계획한 것 대비 시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부터 해야지라는 선후 관계가 있을 뿐 우선순위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일 못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공부를 안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전공 지식을 학습하고 자기 개발하러 어디 나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고객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산업의 특징에 대한 연구, 내가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한 공부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편집자예요? 편집자면 계속해서 어떻게 나보다 편집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 요즘에 이런 편집 기법이 유행이구나. 내가 영업이에요? 판매 현장에 가서 고객들한테 계속 뭔가를 팔아봐. 근무 시간에 내가 그걸 해보겠다고 했더니 직장 상사들이 이해를 못해. 야, 네가 뭐하러 그거 하냐? 데이터를 보면서 그냥 하면 되지. 근데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고객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갑니다. 현장을 가서 고객을 관찰하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어진 일을 적당한 수준에서 끝냅니다. 그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의 깊이가 너무 얕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하는 수준 이상은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그 사람의 표준이 되는 거야. 아니, 이전에 했던 사람이 이런데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 거야, 그 사람은. 여러분은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더 고민하시고 기존에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로 가지세요. 뭐가 문제였을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기존의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건 뭐냐? 기존의 고객들에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액션이 들어오려 뭐가 필요하냐라는 고민하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를 쓰담쓰담 하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진짜 빠르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여러분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화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공부하시고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적용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내 지식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때부터 개빡쳐. 그래가지고 개빡쳐가지고 회사 생활이 막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 역시 이 중심에는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면요, 나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나 스스로 만족한다는 게 수준에 대한 만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 스스로 만족해야 돼. 다른 사람의 인정과 상관없이. 자, 그런데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동료, 상사, 물론 이것도 중요해. 정말 중요한 인정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고객입니다. 고객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매출이 오르고 어떤 클릭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자, 보여지기 의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그 순간의 찰나예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시고 성장하는데 여러분의 관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서 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뭔가 막 현상을 들어보니까 딱 나야. 저 내 얘긴데? 막 이럴 수 있어. 부스부스 막 튀어나올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잠깐 하시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진단할 것인가, 이 다섯 가지를요 노트에 적으세요. 그리고 5점 척도로 한번 자가평가를 해보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 혹은 상사에게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들이밀어 보세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점수로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뭐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나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어떻게 이 바보 소리 듣던 바보 이형에서 대기업의 인사 총괄 책임자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었는지의 노하우와 스토리를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구독이 되고요. 이전 영상인 이거는 꼭 보고 따라오세요.